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렇게 함부로 쓰면 어떡해? 우리 때는 말이야. 그 돈으로 집 한 채 샀어. 너희 둘이 번 돈이긴 하지만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부 갈등.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의 경제적 간섭, 그 실체와 해결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의 관심은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얘들아, 젊을 때 돈 모아둬야 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떻더라? 너희도 빨리 집 장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조언들이 그저 부모님의 걱정 어린 관심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인 간섭으로 변해갑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나 모았어?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하는 게 이자가 높다던데 너희는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거야? 주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 우리 때 주식 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자신의 가정 경제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재정 문제에 제3자가 끼어드는 상황. 그것도 거절하기 어려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말이죠. 가장 힘든 부분은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이 명백한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것이고 자식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 하나하나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제대로 살림을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 부부가 무능해 보이는 건가? 왜 우리의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저축만 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저축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조언들은 며느리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간의 경제 감각 차이, 이것이 첫 번째 갈등의 씨앗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간섭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이었던 것이 어느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요구하고 심지어 큰 물건을 살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독립된 성인이 아니라 용돈을 타쓰는 미성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뭐라고 하실까? 이번 달 지출 내역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걱정이 일상이 되면 결혼 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어느새 시어머니의 경제 감시 아래
숨죽이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부 갈등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바로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 봉양은 오랫동안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장남이라면 더욱 그렇죠. 시어머니 세대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랐고 자신들도 그렇게 부모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고 믿어온 가치입니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소득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까지 더해지면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도 한 달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더 드려?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노후 준비는 언제 하라는 거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효도하지 않는 며느리,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더 복잡한 문제는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 교육에만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로 늙어버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 실패나 다른 이유로 재산을 잃은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전부 져야 하지? 라는 불만도 생깁니다. 특히 며느리 본인의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시부모님만 모셔야 하는 거지? 내 부모님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노후 대책의 일부로 계산에 넣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며느리도 벌잖아. 둘이 버니까 우리 줄 수 있겠지. 아들 혼자 버는 것보다 형편이 나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그것밖에 못 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노후 보험 상품처럼 취급당한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인데 그 소득이 당연히 시부모님께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젊은 부부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를 키울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시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두 주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에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남편이 부모님께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은 효자인데 며느리가 막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그런 사치품을 사?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집에서 해 먹으면 얼마나 절약되는데? 화장품 값으로 한 달에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 때는 화장도 안 하고 살았어.
며느리의 소비 습관에 대한 시어머니의 이런 지적들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인격적인 모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평생 절약하고 아껴서 가정을 일궈온 경험이 있기에 며느리의 소비가 낭비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그 돈은 부부의 돈입니다.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라 설령 남편이 주 소득원이라 해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기로 합의한 돈이죠. 며느리가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남편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소득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를 아들이 번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며느리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직접 벌어오지 않으면 그 노동의 가치는 제로로 취급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소비의 기준이 시어머니의 과거 경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교는 며느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물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기대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외식이 특별한 날에만 하는 사치였지만 지금은 바쁜 생활 속에서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일상입니다. 과거에는 화장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외모 관리가 사회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젊은 시절 기준으로 며느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사치스러워. 조금만 절약하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소비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고 시댁에 갈 때마다 자신이 산 물건들을 숨기게 됩니다. 새로 산 옷이 있어도 입고 가지 않고 머리를 새로 했어도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하고 집에 새로 들인 가전제품이 있어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소비마저 숨겨야 하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시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지적이 다른 가족들 앞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돈 쓰는 게 너무 해프다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땅속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결국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시댁 방문 후에는 며칠 동안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소비 습관에 대한 지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판단력, 가치관,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살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의 선택은 틀렸어. 당신은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소비 지적 이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간섭 문제가 가장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 며느리가 전업주부일 경우입니다. 집에서 놀면서 아들 돈만 쓰면 되니 편하겠네. 요즘 세상에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때는 애 셋도 키웠어. 이런 말들은 전업주부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어머니들이 지금의 전업주부 며느리를 가장 무시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태도로 며느리의 노동을 평가절하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시스템 안에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시누이들이 집안일을 도왔죠. 하지만 지금의 전업주부는 핵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함께 놀았지만 지금은 부모가 모든 놀이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음식으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시어머니는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며느리의 발언권 자체가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번 돈이 있어야 의견을 말하지. 이런 식의 발언은 며느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벌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죠.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월급 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전업주부 생활을 특권처럼 이야기합니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편한데. 아들이 혼자 벌어도 너희가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해주잖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전업주부들은 경제적 독립성을 잃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이거 사도 될까? 하는 눈치가 보이고 자신을 위한 지출은 항상 맨 마지막 순위로 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며느리는 극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그저 무임승차하는 사람인 걸까? 내가 매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며느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애가 어린데 엄마가 일을 하면 어떡해? 애가 불쌍하잖아. 우리 손주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 돼. 이렇게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막아놓고는 정작 며느리를 돈도 안 버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며느리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일을 하자니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일을 안 하자니 무시당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받는 상황입니다. 전업주부로서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임금이 없을 뿐 엄연한 노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부 갈등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경제적 간섭으로 인한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결의 열쇠는 오직 남편에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반항이나 변명으로 들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우리 아들한테는 착한 척하면서 나한테는 말대꾸하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들이, 즉 남편이 같은 말을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마, 저희 부부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엄마,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살림하고 있어요? 엄마,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잘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남편의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100마디 설명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과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엄마, 저희 집 경제는 저희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결정합니다. 조언은 감사하지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성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부분에서 주저합니다.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봐, 불효자 소리 들을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가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님과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머니 앞에서 아내의 노고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열심히 집안일 하고 있어요. 제가 퇴근하면 집이 항상 깨끗하고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주말에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대단해요. 엄마, 아내 덕분에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시어머니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아내의 노동을 가치 있게 인정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아내의 소비에 대해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내의 소비를 비난할 때 남편이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줍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산 거예요. 엄마, 아내가 헛되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엄마, 저희도 계획적으로 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아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내가 혼자 모든 비난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부모님 봉양 문제를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약속을 하거나 무리한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정직한 대화가 낫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이 정도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큰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형제들과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다섯째,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구나. 기분 많이 상했겠다. 미안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런 공감과 위로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설령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해도 남편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내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양쪽에서 모두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섯째,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우리 부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와도 계속 소통하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 편을 들다가 어떤 때는 어머니 편을 드는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의 팀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부모님께는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일곱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부부 관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고부 갈등, 특히 경제적 간섭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세 가지 핵심으로 귀결됩니다. 하나, 명확한 경계 설정. 독립된 가정으로서 우리 부부의 영역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 상호 존중.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되 며느리의 선택과 노고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 남편의 역할.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중재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방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부부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시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심한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남편과는 잘 지낼 수 있는데 시댁 때문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아내도 소중합니다. 둘 다를 사랑한다면 둘 다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어머니 세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린 독립된 성인입니다. 어머니의 조언은 소중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며느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한 대가족이 완성됩니다. 며느리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간섭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이면에는 걱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악의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로 풀어가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주제인 경제적 간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간섭, 노후 자금 문제, 소비 습관 지적,
전업주부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독립성, 인격적 존중, 그리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모든 가정이 서로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부 갈등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